비 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는 바로 라면입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라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는 나트륨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나쁜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하지만 라면은 약이라며 한국보다 라면을 더 사랑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인데요. 라면과는 영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북유럽의 한 나라에서 라면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것도 꼭 한국의 라면만이 사랑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이 라면은 노르웨이 라면 시장에서 95%에 육박하는 판매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한국 라면에 푹 빠지게 되었을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라면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 식품 유통을 하는 하나님 기업이 국내 기업과 함께 4만 유로 규모의 식품을 지원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뜨거운 컵라면을 후 불어낀 일을 해결하는 모습은 여러 면에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직 추운 날씨에 따뜻한 라면으로 몸을 녹인 사람들은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다며 한국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따끈해서 추운 날에 먹으면 이보다 더 맛있을 수 없는 라면이지만 한국에서는 자제해야 하는 음식으로 통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라면에 함유된 나트륨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한 봉지에 1800mg에서 1900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라면의 소화 시간이었습니다. 라면은 섭취 후 32시간이 지나야 소화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인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라면 소비를 조금씩 줄이고 있죠. 소비자들의 니즈에 발맞춰 라면 회사들은 튀기지 않은 겉면 등을 출시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유럽의 한 라면 공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라면에 대해 나쁘게 말해도 상관하지 않고 꾸준히 라면을 팔아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라면 공장이 있는 곳은 바로 노르웨이였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한국인들 못지않게 라면을 좋아하는데요. 그 모습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포착되었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한 선수가 주위를 웃음 짓게 만든 일이 있었는데요.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르웨이 국가대표 손드레 틸볼 포슬리 선수가 카메라 앞에서 허겁지겁 컵라면을 먹었던 것입니다. 기자의 질문을 받으면 답을 충실히 하면서도 다른 동료들에게 질문이 돌아갈 때면 식사를 계속해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옆 선수가 맛있겠다는 듯 바라보기도 했지만 그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먹는 데만 집중했죠. 뜨끈하고 얼큰한 한국 현지의 라면이 그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듯 보였는데요. 이렇듯 노르웨이 사람들은 라면을 좋아하는데 어찌나 좋아하는지 노르웨이에서는 추울 땐 라면, 피로회복엔 라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노르웨이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라면을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격일에 한 번은 꼭 먹는 라면 매니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해 있는 추운 지역으로 따끈한 라면이 잘 어울리기는 하지만 매운 것도 잘 못 먹는 서양인들이 왜 하필 라면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 한 명의 한국인 때문이었습니다. 최초로 노르웨이로 이민 갔던 이철호 씨가 라면 사업을 시작한 1989년 이후 머지않아 노르웨이는 라면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철호 씨의 얼굴이 그려진 봉지에 미스터리라는 이름이 붙은 이 라면은 다른 나라 라면보다 서너 배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라면 시장에서 95% 점유율을 자랑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노르웨이에서 미스터리 주세요는 라면 주세요와 같은 말이라는데요. 노르웨이의 국민 라면이지만 한국인이 만든 브랜드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철호 씨가 라면 봉지에 한글을 넣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한국에도 독자적인 문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한국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걸 주지시키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2000년 오슬로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 때 김대중 대통령이 미스터리 조국의 대통령으로 소개되었을 만큼 미스터리 라면은 전 세계에 한국을 널리 알려주는 역할도 해냈는데요. 노르웨이에서 그의 인기는 연예인을 능가합니다. 노르웨이의 한 백화점 라면 시식 행사에 참가한 그를 보기 위해 초등학교 한 반의 절반이 결석한 사건을 보면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철호 씨는 노르웨이 학교 교과서에 실려있을 정도이니 그럴만도 하다 싶습니다. 그는 노르웨이 최고의 요리사로도 명성이 높은데요. 유럽 요리사협회 선정 최고 요리사가 되어 이민자 최초로 노르웨이 국민훈장을 수상하는가 하면 위대한 노르웨이인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1937년 천안에서 태어난
이철호 씨는 6.25 전쟁을 겪었는데 큰 폭격으로 큰 부상을 입었던 그는 한국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노르웨이 의사의 도움으로 노르웨이의 전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난민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40여 차례 수술을 거치면서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지만 피부치 하나 없는 어린 이방인이 노르웨이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벨보이를 시작으로 서류 심부름, 화장실 청소부 등을 전전하며 끼니를 때웠죠. 신체적 장애가 주는 불편함보다 더 힘들었던 건 배고픔이라던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물에 불린 새 먹이용 빵으로 끼니를 해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배고픔에 대한 서러움 때문이었는지 최고의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그는 어디서든 눈에 띄었죠. 다른 사람이 그릇을 20개쯤 닦을 때 그는 50개를 닦으며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반짝반짝하게 닦으려고 하거나 마무리할 때에도 접시 하나, 스푼 한 개도 반듯하게 놓으려고 해서 호텔 주방장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호텔 주방장이 이철호 씨를 요리 전문학교에 보내주게 되었고 이를 악물고 공부한 이철호 씨는 학교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하며 요리 선진국인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 세계적인 요리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60년대 중반에는 독일에서 노르웨이식 뷔페 식당을 열어 대박을 터뜨렸는데 당시 그의 주요 고객에는 독일 총리 등 유명인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요리사로서 대성공을 거둔 그는 다시 노르웨이로 초빙되어 요리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스웨덴 정부로부터 한국 출장을 요청받았습니다. 다시 돌아간 조국에서 처음 라면을 맛보게 되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요리사로서 노르웨이에 꼭 소개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인의 식탁에 라면을 내놓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무모한 도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한국 라면을 가져다 파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죠. 꼬불거리는 면발을 보고는 벌레 같다며 맛조차 보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는 낙담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며 그들과의 인간관계부터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의 정성에 감복한 노르웨이 사람들은 라면을 맛보기 시작했고 이후 여기저기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는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발휘하여 유럽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프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미스터리 라면이었죠. 당시 그는 한국 라면이 맵고 얼큰해 노르웨이 사람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노르웨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스를 가지고 한국의 유명 라면 회사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미스터리 라면이 현지에서 얼마나 대단한지는 앞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철호 씨가 노르웨이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쫓아 결국에는 라면왕으로 성공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회봉사를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는데요. 즐겁게 일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벌게 됩니다. 번 돈은 사회에 환원해야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번 돈을 다시 노르웨이에 돌려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미스터리 라면을 한국에서 출시해 돈을 벌면 한국에 환원할 겁니다. 동업자에게도 한국에서 번 돈은 한국을 위해 다 쓸 거다. 동의하면 함께 일하자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글을 보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한편 그는 어릴 적부터 해외에 나가 살았지만 그의 한국 사랑은 남다릅니다. 독일인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둔 세 딸이 모두 결혼해 손주가 셋이 생겼는데 사위와 손주의 성이 전부 이씨입니다. 사위감들에게 성을 바꾸지 않으면 결혼 승낙을 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아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노르웨이인 의사와 호텔 주방장에게 은혜를 입었고 노르웨이 사람들이 라면을 많이 사 먹어준 덕에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노르웨이에 대한 사랑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태어난 나라인 한국과 은인의 나라인 노르웨이 중 어디를 조국으로 생각할까요? 그를 인터뷰했던 리포터가 그에게 당신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한국에 있을 땐 노르웨이인이고 노르웨이에 있을 땐 한국인입니다. 만약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난다면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보통 한국에 있을 땐 한국인, 노르웨이에 있을 땐 노르웨이인이라고 대답할 텐데 그와 반대로 대답한 것을 보면 그의 지식의 깊이와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특별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노르웨이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노르웨이에서 미스터리의 인기가 영원하길 바라며 이철호 씨가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